반갑습니다. 매력있는 남자 야마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사친을 꼬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패션 코디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사친을 만날 때 어떻게 나갑니까? 편한 복장, 추리닝, 정말 동네 마진을 나가는 그런 복장으로 여사친을 만나러 간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꼬시고자 하는 여사친이 있다면은 이번엔 다른 코디를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동네 마진을 나가는 패션이었으면은 이번엔 정말 강남이나 어디를 놀러갈 때 입을 것 같은 옷을 선정을 해서 바꾸라는 겁니다. 일단 여사친을 남자분들이 못 꼬시는 이유가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그 여자가 익숙한 게 아니고 여자분이 우리를 볼 때 남자로 보이지 않고 그냥 편한 친구로 보이는 데에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한몫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옷이나 코디를 바꿔줘도 뭔가 익숙하지 않고 약간의 이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사친을 꼬시려면은 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약간의 이질감이 가져오는 효과를 노려야지만 여사친을 꼬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트 장소를 바꾸는 게 좋아요. 보통 우리가 여사친을 만날 때 어디를 가죠? 전에다 막걸리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갈비탕 먹으러 가서 갈비 하나 뜯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얘를 꼬시고 싶다면은 연인들끼리 갈만한 레스토랑 아니면은 정말 썸을 타는 남녀 사이에 갈 법한 술집, 이런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녀를 데려가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분위기나 이런 무드에 약해서 장소만 달라져도 이 앞에 있는 남자가 정말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질적인 매력을 형성하니까 평상시에 내가 알고 있는 남사친이 아니라 갑자기 이 남자가 남자로 보인 나머지 지금 연애에 꼬리는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만 바꿔주어도 여러분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장소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또 바꿔야 될 게 만나는 시간대입니다. 보통 남사친 여사친이라 하면은 늦은 밤 심야에 보지를 않습니다. 낮에 보거나 저녁에 보더라도 초저녁 이때 보기 마련인데, 만나는 시간대를 적당한 명분을 둘러대서 조금만 뒤로 당기세요. 내가 지금 세미나 갔다 와야 돼서 오늘은 늦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적당한 명분으로 시간대를 6시, 7시가 아니라 8시, 9시로 조정을 하세요. 8시, 9시에 만나서 3시간만 같이 있더라도 12시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8시부터 시작을 해서 12시에 만남이 끝났어. 그러면은 사실상 12시에는 여자가 선택을 할 게 별로 없죠. 무슨 소리냐? 내가 집에 가거나 얘랑 좀 더 있거나, 근데 만나는 시간대가 내가 금요일이야. 사람 심리가 금요일 밤 12시에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뭔가 있길 바라죠. 그래서 여러분과 더 높은 확률로 더 오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5시, 6시에 만나서 만남이 8시, 9시에 끝나면은 여자분 입장에서는 선택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친구를 불러서 술 한잔 마실 수도 있고 클럽을 갈 수도 있고, 이러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여성을 빨리 만날수록 그 여자랑 오랜 시간 붙어있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8시에 만나서 12시에 1시에 끝나면은 여자분이 애프터가 종료되고 이후에 선택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조금 더 붙어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남사친 여사친이어도 늦은 심야에 오래 붙어있으면은 그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기가 어려워요. 보통 올라온다는 거죠. 갑자기 얘가 이성으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 만나냐, 그리고 얼마큼 오래 붙어있느냐, 이거는 여사친을 꼬시는 데 있어 배제할 수가 없는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나를 남성으로 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내가 얘랑 알고 지낸 지가 5년, 10년 됐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남자로 보게 하냐, 얘는 단순히 나를 친구로만 보겠다 라는 말씀하실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이 여자애가 내 신체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을 갖는, 아니면 이성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정신적인 차이가 아니라 육체적인 차이입니다. 여자는 어깨가 좁지만 남자는 어깨가 벌어져 있고 키가 크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듬직함이 있고, 이렇게 신체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질감 때문에 이 남자를 이성으로 인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 몸에 관심을 갖게 하냐? 이거는 제가 쓰는 전략인데, 옛날에 제가 이랬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내가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저번 주에 비해서 가슴이 펌핑된 것 같지 않냐, 요새 내가 어깨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비해서 어깨가 넓어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질문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남자 여자 사이에 오고 갈 법한 질문이지만 이 여자애가 내 신체를 골똘히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몸에 관심을 약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시도가 거듭되면은 여성은 여러분의 신체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을 충분히 성적인 존재, 이성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려줄게, 대화 주제를 바꾸라는 겁니다. 보통 남사친이나 여사친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죠? 막 우리 주변의 친구들, 우리가 같이 나온 학교, 같이 나온 학교의 담임, 같이 나온 학교의 이벤트, 이렇게 좀 정말 남자 대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녀를 꼬시고 싶다면은 그런 대화 주제는 피하는 게 좋아요. 남자 대 여자. 근데 어떤 남자 대 여자? 썸을 타는 혹은 연인 사이, 그런 남녀 사이에서 할 만한 대화 주제를 선정해서 그녀랑 나누는 게 좋습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과 어떤 대화 주제를 선정을 해서 대화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리의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썸을 타는 남녀 사이에 할 법한 대화 주제를 선정해서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녀가 여러분에게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래된 여사친을 꼬시기 위해서 익숙한 감정보다는 약간의 이질감이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세요. 보통 남사친 여사친 사이에 약간 오글거리니까 이름을 안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야, 그니까 너가 이렇게 호칭을 부르지만 이 여자의 이름이 민지라 치면은 야, 민지야 이러한 시도를 거듭되게 넣어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걸 너무 느끼하게 민지야 있잖아, 민지 하면은 여자분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얘를 남사친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느끼하게 이름을 불러버리면 여러분의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죠. 뭐야, 얘가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나? 별론데? 라고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거는 갑작스럽게 호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이질감 형성해서 이 여자애가 점진적으로 나를 남자로 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이름을 부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썸을 타는 남녀 사이에 야, 너가 이렇게 안 부릅니다. 보통 이름을 부르거나 연인 사이는 자기들만의 애칭을 형성해서 그렇게 부르곤 하죠. 자, 이렇게 제가 오래된 여사친을 어떻게 꼬시는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매력있는 남자 본카페에 방문을 해서 꼭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매남 본카페에 가입하시면 제가 유료 멘트집을 드리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 안녕.